에코프로는 제 차트 분석으로는 그래요. 45만 원까지 빠진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 빠지지 바로 빠지는 거죠. 바로 빠지면 여기 바로 잡아야 됩니다. 46만 여기서 한번 잡으면 기술적으로 V자 반등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서 박스를 치거나 이게 한번 파동을 주고 빠지잖아요. 그럼 밀어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45만 원이 아니라 한 38만 원 이렇게 꼬리 잡기 들어가야 돼요. 2차전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요 앞에 그려놓은 거, 요 반등까지는 나도 의견이 인정. 비슷한데, 요 뒤에는 아직 모른다. 아직 11월, 12월 정도 되면은 그치. 그래도 어느 정도 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그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인덱스 펀드들로 어쨌든 돈이 지수로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수로 몰리는 그 돈을 어디에 사겠느냐. 그게 또 예전처럼 2차전지,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주도주들한테 몰릴 텐데 당연히 이것도 떨어진 만큼 기관들이 또 살 수밖에 없다고 그치.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확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납폭가되기 맞아. 때문에. 근데 추세적으로는 반등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올라가는 이 캔들 있잖아요. 이 반등 나오는 캔들의 각도나 거래량을 보고 강력하게 반등이 나온 다음에 눌림 나올 때 각도가 죽으면서 거래량이 죽어가지고 매물이 안 나오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우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예상은 이렇게 해놨지만은 여기 올라가는 각도하고 눌림목이 나오는 캔들들을 분석했을 때 강하게 올리고 약하게 조정이 보인다면은 이거는 올라가는 기운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거죠. 이 추세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만약에 나와서 거래량이 죽으면서 각도가 완만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갈 때 강력한 이 캔들이 기준 라인이 돼요. 장군이죠. 쿠데타로 이렇게 장군이 안 무너지면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게 다시 올라갔는데 그 올라갔던 각도와 거래량으로 다시 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매물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대칭이나 추가적인 하락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는 내려가는 이 추세를 돌파하고 눌림을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눌림이 나오는지. 차트만 보면은 단테님 말대로 이렇게 될 확률이 크다. 근데 저는 약간 외부적인 요인까지 다 이게 섞어서 생각해보면은 2차전지 지금 많이 무너져서 개미들 힘들어 하잖아요. 분명히 정부가 또 이걸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결국은 인덱스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2차전지 육성하라. 그런 말이 나오고 또 우리는 과거에는 좀 안 좋게 이야기했지만 배터리 아저씨하고 또 대도 안 한 사람이 2차전지 계속 설파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물린 개미들은 팔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다는 거지. 그게 나는 너무 문제인 것 같아. 주식의 확신을 가지는 이 자체만으로 겁나 위험한 거고 그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단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다. 자기 아는 것만 그게 단 줄 아는 거지.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선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가치를 선반영해요. 에코프로의 2027년 8년도의 실적을 선반영하는 거예요. 기업의 밸류는요 이 정도로 올라가요. 만약에 그럼 주가는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의 밸류랑 기대감으로 벌어지는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이런 자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실적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주가가 이 실적만큼 올라가려면은 여기가 만약에 2023년이면은 2027년에 이 실적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미리 선반영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반영 나왔다가 힘 빠지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또 선반영 나왔다가 돌아오고 어차피 기업이 우상향을 하니까 기업이 좋아질 기업이니까 그 기대감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2027년도에 나올 수 있는 기업의 결과를 주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단순 비교만 딱 해드리면요. 여러분 현대차가 지금 시총이 30조예요. 근데 에코프로가 20조라고. 근데 현대차는 이번에 10조, 영업이익이 10조가 나왔어요. 내가 했던 말 똑같이 하네? 근데 에코프로는 3천억인가? 그쯤밖에 안 나왔다고. 단순 비교만 딱 해놓고 봐도 지금 얼마나 아직도 많이 비싼지 이래 보이는 거죠. 단지 왜 주가가 형성돼서 꺼지지 않고 있느냐.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걸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주식은 기대감이라는 거. 그치. 그게 또 돌아간다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기술의 평준화. 우리나라가 배터리 기술 최고라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난 잘못됐다고 봐. 어차피 기술은요 평준화가 돼요. 말하자면 다이슨을 만들었어. 10년을 영국에서 다이슨 드라이기를 만들었어. 그거 뺏기는데 1년도 안 걸려요. 근데 중국에서는 다이슨처럼 좋은 소재를 안 만들어서 가격을 싸게 다운시켜버린 거지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또 만들어낸다고. 그러면은 브랜드 싸움이고 가성비 싸움이고 감성 싸움이고 이렇게 된다고. 처음에 내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야 잠깐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비싸게도 팔고 수준이 비슷해져. 약간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태양광, LCD, 반도체, 자동차 다 그래요. 근데 2차전지 배터리는 특별하다? 우리나라밖에 그런 기술을 못 만든다? 중국이라는 국가는 금방 따라옵니다. 중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다 따라왔잖아요. 그지?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일본의 식민지 생활 이후에 불과 30년, 40년 만에 지금 다 따라왔잖아요. 기술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예전에 그 인터넷 버블 IT 버블 때 하고 그리고 2007년도 우리 조선이 세계 1위다 한국이 그때 조선주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5년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 가격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배터리라고 또 그렇지 말란 또 그것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력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정유예요, 정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석유가 생산 안 되는데 석유를 수입해서 정유를 해고 다시 대파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여러 가지 등급별로 등유, 경유 하다가 나중에 되면 알코올, 고급류, 나일론, 거기 나온 찌꺼기 가지고 아스팔트 다 만들잖아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나는 배터리 기술보다 정유 기술이 훨씬 더 다른 나라 따라올 수 없고 진입장이 높다 봐. 배터리는 진입장이 낮아요. 정유 기술은 엄청난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아요. 그런데도 정유주도 빠지는 거 봐봐. 결국은 이제 석유는 이제 대체된다 이거니까. 그때 우리나라 정유 기술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의 일반유가 외국 가면 고급유예요. 옛날에 정유주들 엄청 좋을 때 에솔 보면은 이렇게 밑듯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이렇게. 우리나라 정유주 인정받을 때. 근데 결국 이런 게 나온다고. 에코프로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나중에 가더라도 에코프로가 이런 거 맞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아무튼 주식시장 역사상 어떤 한 산업 테마 형성군이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나는 2차전지나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다, 그런 거에 한상에 빠지지 마세요. 다 따라옵니다. 금방 따라와요. 투자하면서 국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에요. 현명한 판단을 해야 돼요. 냉정해야 되고. 그렇지. 누군가한테 선동을 당하거나 이렇게 가지고 주식하지 마세요. 상식선에서. 오케이?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은 개인들이 거의 수급의 주체가 돼서 올린 거라서 그게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실 거면은 추세가 완전히 반등하는 걸 보고 안착하는 걸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점 잡으려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하나 에코프로는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추세 있잖아요. 이 추세가 완전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든지, 캔들로 치면은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강한 각도로 반등 나와서 조정이 이쁘게 이게 안착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냐면 흘러내려가는 물길 안에 갇혀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걸 저점 잡으려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어중간한 자리고 매수하기에는 차라리 반등 나와서 이렇게 추세를 바꾸는 걸 확인하고 눌림목에 들어가든지, 지지받을 때, 아니면 아예 밑으로 쫙 찔러가지고 나포가대가 나오는 거. 나포가대는 이제 5일선하고 이격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타고 내리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장대 음봉 하나가 떨어져야 돼요. 하나나 두 개가 떨어져야 돼요. 단기간에 5일선하고 이격이 확 벌어질 수 있을 만큼의 투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매가 나왔을 때 에코프로는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투매가 나왔을 때 과감하게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